자, 봅시다.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에 대한 개념은 뭐 특별한 건 없어가지고, 자, 유형별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형 1번 보면 2차 방정식의 풀이를 시키는데, 풀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뭐를 하는 거예요? 인수분해를 하는 거잖아, 그렇죠? 자, 인수분해를 하는데, 인수분해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배운 실수의 성질에 의하면 a 곱하기 b가 0일 때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어야 한다라는 성질이 있으니까 이걸 여기서 방정식으로 푼단 말이야. 곱하기 나한테서.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때 뭘 쓴다라는 거. 근해 공식을 쓴다라는 거였잖아. 그쵸? 자, 근해 공식 쓸 때 꼭 주의할 점. 중학교 때는 뭐 짝수공식 이딴 거 뭐 안 써도 된다 해도 할 말은 없는데 고등학교 때는 무조건 써야 된다라는 숫자가 복잡해지니까. 그리고 근해 공식에 루트 안에 들어가는 판별식 또한 역시 짝수 공식에 대한 판별식 4분의 D라고 한다 했죠. 그런 것까지 다 쓰는 거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자, 그래서 보자. 자, 유형 2번 바로 넘어갈게요. 자, 유형 2번은요. 개수가 무리수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맞지? 자, 개수가 무리수가 등장을 한다라는 말이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할 게 켤레근이 먹히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켤레근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맞죠? 켤레근을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켤레 무리수를 근으로 가지려면 개수가 유리수여야 하고요. 그치? 켤레 복소수를 켤레근으로 가지려면 개수가 실수여야 된다는 조건을 달고 있었잖아.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608번 볼게요. 루트 2 플러스 1의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의 x 플러스 1은 0 됐을 때 이게 근이 x는 뭐 또는 뭐 두 개 나오는데 예를 들어 여기서 한 근이 3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왔다 치자. 다른 근을 3 플러스 루트 2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개수가 뭐기 때문에 무리수이기 때문에 맞죠?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근이 요거라고 해서 여기 미지수가 뭐 들어가 있으면 이걸 구하라라고 하면 하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그냥 대입해서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이 문제는 그냥 이거를 직접적으로 풀어봐라라는 말인데 역시 인수분해의 기본 공식은 뭐다? 아이고 2차 방정식의 풀이는 인수분해가 기본이란 말이에요. 맞죠?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돼야 됩니다. 근해 공식 쓸 수 없을 문제면 무조건 될 거예요. 그러면 봐봐. 1이랑 루트 2 플러스 1 곱하고 1 곱해서 이렇게 잡으면은 2 플러스 루트 2 나오죠. 마이너스 이렇게 때려주면 되죠. 그렇지? 그래서 x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은 0 되니까 근이 x는 1 또는 x는 루트 2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하나 기억을 할게요. 이렇게 풀 수 있으면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보통은 이게 정리가 한 방에 잘 안 돼요. 여기가 1이라서 이번에 쉬웠던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제일 앞에 개수 이거 있죠. 이거를 유리화해서 문제를 푸세요. 유리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계산이 안 어렵게 나올 수 있거든요. 유리한다는 말은 양변에다가 뭐를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면 합차에 의해서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 플러스 루트 2랑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해서 x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쵸?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실수 분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고 이렇게 하면 플러스 2니까 사라졌고요. 그치? 자, 이렇게 하면 2루트이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루트 2니까 그냥 루트 2x 이렇게 돼요. 정리를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해놓고 보면 1이랑 루트 2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를 얼마야? 밑에다가 주면 잘못 썼나? 루트 2 마이너스 1 곱했죠?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면 2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인데 아헤이 쏘리 보자. 이렇게 하면 2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의 x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x 이렇게 그러면은 두 개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정리하면 되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보면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를 어디다가 둘 다 주면 이렇게 맞아지네. 맞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x 마이너스 1에 1x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오니까 맞죠? 그를 1 또는 루트 2 마이너스 1 써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실제로 유리화하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인수분해의 기본 곱해서 이거 더해서 얘가 나오는 값을 찾는 거는 당연히 무리수가 되어도 하는 방법은 똑같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개수가 유리수인 경우는 어쨌든 최고차항의 개수를 유리화해서 계산하는 게 편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형태고요. 여기서 611번 얘가 아까 말했던 거 있죠.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2야. 그럼 A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한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다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루트 2는 0인데 그럼 루트 2가 무리수잖아요. 개수가 무리수니까 켤레근이 성립을 안 한단 말이야. 맞죠? 맞잖아요. 이 켤레근 얘가 근인데 다른 한근이 루트 2 플러스 1이 아닌 거랑 마찬가지죠. 개수가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x에다가 뭐를? 1 플러스 루트 2를 대입을 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대입해서 푸는 문제예요. 이해 되겠니? 그리고 여기에는 뭐 방정식 문제라서 딱히 어려울 건 아닌데. 자, 그러면은 614번. 자, 이건 좀 여러분 풀어봐야 될 텐데 말로 설명을 해볼게요. 614번 봐봐.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저쪽저쪽가 k 값에 관계없이 무슨 말이에요?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잖아, 그쵸? 그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x가 마이너스 2가 근이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뭐를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라 이 말이잖아, 그쵸?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K에 대한 A에 대한 식으로 나오겠죠. 그걸 어떻게 하라? K에 관계없으니까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묶어서 능력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0 돼야 되고 이게 0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친구를 문제를 푸는 그런 형태의 문제다 이 말인 거지. 많이 보던 형태죠. 615랑 616번은요. 이건 나중에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분의 합과 곱이 나오잖아, 맞죠? 그걸 써서 문제를 풀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계수가 자 615번 봐봐. A가 상수라고 했지 유리수, 실수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616번도 봐봐. A가 상수라고 했지 실수냐 유리수냐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수의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섣불리 켤레근을 쓰지는 말라는 겁니다. 아니면 근과 계수의 관계. 근데 이 문제들은 뭐 근이 마이너스 3과 b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해요, 그렇죠? 만약에 이상하게 뭐 루트가 끼어 있는 게 나왔다, 그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지 말라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절대값 방정식부터는 우리가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절대값 방정식. 자, 절대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게 이거 같은 의미를 가진 게 하나 있죠. 뭐다? 루트 뭐의 제곱. 이거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자, 이 친구는 방정식이 나오든 함수가 나오든 뭘 하든지 간에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절대값을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풀었어요? 여기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이 있든 없든 관계가 없죠. 양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근데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음수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절대값 안에 있는 걸 절대값 벗기고 나면 항상 양수로 나오니까 이 그대로 나오면 안 되죠. 음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양수로 나온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절대값이라는 것을 정리를 할 때는 양수냐 음수냐로 구분을 해서 이거 중3 때부터 하던 거잖아. 그렇죠? 양수일 때는 그대로 음수일 때는 부호를 바꿔서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다 이 말인 거잖아.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되는 걸 풀라고 했어요. 자 이거 풀 건데 절대값이 있고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x-1이 있잖아, 맞죠? 그럼 x-1이 0보다 클 때 작을 때를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나누겠어? 얘가 0 되는 기준은 x가 1일 때니까, 맞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 이 말이야, 맞죠? 1보다 크거나 같다. 클 때 같다를 붙인 이유가 뭐예요? 절대값 4도 그대로 나오고 절대값 0도 그대로 나오는데 절대값 마이너스 2는 부호를 바꿔 나오니까 그대로 나오는 건 0보다 클 때 그리고 0일 때 그대로 나온다라는 의미죠, 맞지? 자,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양수 그대로 마이너스 x 요거 풀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 풀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x는 0이 답이 나옵니다. 맞죠? 자, 그럼 x는 0 그건 되겠습니까? 여기서
0 돼요 이거? 근이 됩니까? 봐봐 지금 첫 번째 무슨 기준이에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방정식을 풀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 풀었더니 x가 0 나왔어. 근이 없어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됐죠? 자 그럼 x가 1보다 작을 때, 자 x가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절대값 안에 있는 걸 바꿔 써야 되겠죠. 뭐라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부호를 바꿔서 정리를 하겠죠. 되겠나?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2x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는 0 이렇게 되겠네. 그쵸? 자 그럼 이거 풀면 어떻게 돼요? x는 0이던가 x에 2x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1이다. 됐죠? 그러면 이걸 보니까 x 1보다 작다 안에서 이거 둘 다 들어가죠? 그래서 근이 뭐다? 0 또는 2분의 1이다. 그러면 이런 생각하는 애들도 가끔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x 0 안 된다면서요. 근데 왜 여기는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건 아예 범위가 달라요. 맞죠? 이건 0보다 1보다 클 때를 기준으로 1보다 작을 때를 기준으로 각각 보는 거야. 맞지? 여기서 안 되더라도 여기서 되면 근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 맞죠? 오케이. 그래서 이 617은 답이 4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621번이라든지 맞죠? 619번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622번도 그렇고 자 루트 제곱 나오죠. 맞지? 그게 절대값이랑 똑같은 의미라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봅시다. 618번을 자 어떻게 푸냐면 자 문제가 x제곱 마이너스에 2의 절대값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어 있잖아. 맞죠?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 풀 때는 x가 어떻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 나누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풀면 돼요. 0보다 작을 때는 보호 바뀌니까 이렇게 풀면 되죠. 둘 다 유수는 안 되니까 그냥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맞죠? 근데 자 앞에 거랑 똑같은데 내가 이걸 왜 해보자라고 했냐면 이거 절대값이 조금 특이한 성질이 있죠. 이렇게 안 풀고요. 이렇게 풀어봅니다. 뭐냐면 x의 제곱이 있는데 이게 절대값 x를 제곱을 해도 그냥 x 제곱이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가도 돼요. 맞지? 됐죠? 그러니까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2에 절대값 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풀면 절대값 x는 그냥 근을 찾으면 되지. 그냥 올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얼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이렇게 되죠. 절대값 x가 1 풀마 루트 3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절대값 x는 당연히 부호가 뭐가 나와야 돼?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절대값 x는 1 마이너스 루트 3 음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x는 절대값이 1 플러스 루트 3이다 이 말인 거잖아. 그래서 답은 x가 1 플러스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 말이잖아. 절대값 x가 이렇게 나오니까. 되겠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절대값 x의 값을 바로 구해서 x의 값을 찾는 형태가 계산이 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리고 620번은요. 요거를 의외로 헤매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요거 풀라고 했잖아. 요거 풀라고 했는데 절대값 안에 있는 건 양수음수를 나눠야 되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니까 맞아요. 그 말은 맞는데 이걸 2차 부등식을 아직 안 배운 상태에서 0보다 크다 작다 나눌 수 없잖아. 맞죠? 자 이건 뭘 뜻하는 거야 얘들아? 절대값 네모가 a라는 숫자가 될 수 있다.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네모가 a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잖아. 그렇죠? j가 양수를 말할 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뭘 하라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3이거나 또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3이거나 요거랑 요거 두 개 풀어서 답을 찾아라 이 말이죠. 답이 최대 4개까지 나올 수 있는 문제다 이 말인 거지. 근데 이거 문제에서 뭘 구하랬어? 모든 근의 합을 구하셔야 했는데 근 구하고 있으면 바보 소리 듣겠죠? 왜? 모든 근의 합. 이거 위에 근의 합은 뭐예요? 1일 거야. 맞죠? 요게 근의 합도 1이겠죠. 넘겨봐야 x 계산하면 마이너스 1분의 비하면 그럼 답은 2겠지. 맞지? 이걸 계산하는 바보가 되면 안 됩니다. 자 621번, 622번은 2개짜리니까 자 요거를 한번 풀어보자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라고 얘들아? x제곱 플러스 절대값 x는 자 루트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뭐랑 같다? x 마이너스 1의 절대값과 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죠. 요거 풀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맞지? 맞죠? 그러니까 621번도 보면 루트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적혀 있잖아요. 621번에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또 x 마이너스 1을 왔는데 고치니까 이거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오케이, 621번에 있는 문제예요. 자, 일단 621번 여러분들이 풀고요. 자, 621번 이걸 풀어야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나온다? x의 부호를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의 부호를 정해줄 수 있는 기준을 보면 얘는 x가 뭐보다 0보다 클 때, 작을 때를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고요. 얘는요, x가 1을 기점으로 클 때, 작을 때를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죠. 그러면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얘기를 하면 절대값을 풀었을 때 부호가 바뀔 수 있는 지점이 몇 군데가 생긴다? 하나, 둘, 세 군데가 생긴다는 거야. 이 세 개를 풀어야 되는 문제다 이 말이지. 이런 거 많이 했었죠, 맞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뭐? x가 0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1보다 작을 때. 세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됐죠? 클 때만 두 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방정식은 귀찮지만 몇 번을 풀어야 되는 문제? 세 번을 풀어야 됩니다. 맞죠? 자, x가 0보다 작아요. 이거 음수고 이거 음수예요. 그치?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겠어? x제곱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요. 그치? 자, 이번에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으면 이거는 양수니까 그대로 쓰는데 이번엔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요. 그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해?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잖아?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x는 x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렇게 세 개의 방정식으로 푸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되겠지? 자, 풀어볼게요. 그러면 자, 이거 넘기면 이거는 바로 나왔겠다. x제곱이 4죠, 맞지? 됐나? 그러면 1번에 답이 해가 뭐 나와? x는 풀마 2가 나오는데 x가 풀마 2라고 쓰면 안 되죠, 여기서는. 왜? 우리는 0보다 작을 때를 기준 범위를 정해놓고 해보려고 했어요. 여기서는 해가 뭐만 된다? 마이너스 2만 돼요. 2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넘기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래 공식 써볼게요. 그럼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풀마 루트 b 다시 제곱 빼기 ac니까 5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해가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5가 나오는데 이게 0과 1 사이에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럼 근이 될 수 있는 걸 볼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5가 2점 얼마 얼마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더하면 2점 얼마 얼마면 1점 얼마 얼마잖아? 그럼 여기 안에 안 들어가요.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는 음수니까 당연히 여기 안에 안 들어가죠? 즉,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여기서는 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쵸? 됐지? 자,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면은 x제곱이 얼마야? 2겠네, 맞죠? 이건 안 넘길게, 그쵸? 그러면 x가 뭐가 나온다? 풀마 루트 2가 나오는데 이때 x는 뭐 1보다 클 때니까 이거는 루트 2만 되겠다 이 말이죠.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근이 실제로 몇 개? 2개밖에 안 나옵니다. 최대 6개까지 나올 수 있겠죠? 맞죠? 6개 나오는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되고요. 왜냐면 방정식 2차 방정식을 3번 풀어야 되니까, 맞지? 2개만 해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유형 5번부터 유형 11번까지는 한 세트의 문제들이죠. 유형 5번부터 11번까지 싹 다 판별식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자, 판별식 한번 살펴볼게요.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자, 이거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보면 어떻게 나와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근이 나온단 말이야. 그쵸?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 근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봐봐. 근이 하나가 뭐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2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나는 마이너스 2a분의 b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근 두 개라는 거잖아. 맞죠? 맞지? 그럼 봐봐. 여기에서 여기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부호를 보면 우리가 근을 적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얘가 4가 나왔다 치자. 그러면 뭐식이 더하기 뭐 여기 5가 나왔다 치자. 그러면 뭐 분의 루트 5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다른 하나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맞지? 자, 그런데 만약에 얘가 0이면 어떻게 돼요? 얘가 0이면 여기 안에 들어가면 0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0과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0 이렇게 되잖아, 맞죠? 루트 안에 들어갈 수가 0이면 그러면 0인 경우는 이거 두 개 같은 거잖아, 그쵸? 맞지? 근 두 개가 같아져요. 중복된다, 중근을 가진다 이 말인 거잖아. 근데 여기가 음수라고 쳐봐봐.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뭐 2분의 루트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2분의 뭐 해가지고 마이너스 뭐 분의 이런 식으로 나왔다 치자. 그러면 근 두 개가 있는 건 맞는데 이거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 있죠. 이건 무슨 숫자예요? 허수죠, 맞지? 맞죠? 그러니까 근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값이 부호가 양수이냐 0이냐 음수이냐에 따라서 근의 종류가 변해요. 어떻게? 양수면 어떻게? 근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두 개가 나와요. 실수인 근이죠. 무리수니까. 근데 얘가 0이면 어떻게 돼? 두 개가 같아지니까 중근을 가지는 거고, 맞지? 얘는 뭐예요? 근 두 개가 허수가 나오죠, 맞지?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우리가 뭘 판단할 수 있다?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몇 개 가지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그래서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우리가 뭐라 부르고요? 판별식이라고 부르고요, 맞지? 기호로는 대문자 D를 씁니다. 그럼 뭐를 판별하냐? 실근의 개수를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얘기할 건데,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어떻게 나온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두 번째, 판별식이 0이면 어떻게 되겠다? 중복된 근, 중근을 갖는다라는 말이 되고요. 그렇지. 세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음수이기 때문에 실근이 몇 개가 나온다? 하나도 안 나온다. 0개가 나온다라는 거잖아. 맞죠? 맞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2차 방정식이니까 일단 근은 무조건 두 개가 나와야 돼. 근이 없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같은 말이 무슨 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어버리는 거죠. 되겠죠? 그러면 중근도 두 개예요. 맞아요. 근도 중근은 두 개인 게 맞아요. 다만 중복되어 있으니까 하나 취급을 하는 거잖아. 그쵸? 되겠습니까? 2차 방정식 무조건 근이 두 개예요. 되겠지? 자, 그러면 판별식 쓸 때 주의를 할 게 하나 더 있죠. 뭡니까? 여기가 B가 2B'일 때 그냥 공식이 B' 마이너스 AC가 들어가 있죠. 이것도 판별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걸 우리가 4분의 B라고 쓸 겁니다. B' 마이너스 AC로 써가지고 판별식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 당연히 2의 배수로 묶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짝수 공식을 써서 판별식을 써라라는 겁니다. 무조건 계산이 편해져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고 뭐다? 중근을 갖는다. 그 말은 무슨 말? 그 2차 식이 뭐다? 완전 제곱식으로 나온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맞지? 완전 제곱식은 0이다. 이렇게 해서 주근을 가질 테니까.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방정식이 아니더라도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0과 같다라는 걸 쓸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지.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들 살펴보면 일단 유형 5번에는 보자. 요걸 한번 봐야 되겠죠. 그냥 625번을 보겠습니다. 자, K에 대한 2차 방정식 K-3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0이다 라는 말이죠.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까먹으면 안 돼요. 뭐다? 근의 조건을 얘기를 하는데 문제에서 두 실근을 가진 조건,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 조건은 조건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달랐어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은 뭐가 나와야 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냥 두 실근은 그냥 실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중근까지 허락을 한단 말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붙여야 된다 이 말인 거죠. 두 개 차이점 이해하겠죠? 문제에서 그것마다 달라요. 그렇지? 두 실근이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됐죠? 자 그럼 이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 조건이니까 어떻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한다라는 조건을 달고 있겠네. 그렇지? 자 짝수 공식 바로 가겠습니다. 4분의 D 자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 B-니까 B- 제곱 1 빼기 A, C 하면은 2에 K-3이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 2K 플러스 6이 0보다 커야 되니까 2K는 7보다 작다. 그래서 K는 2분의 7보다 작다라고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왜 중요라고 했을까 말도 안 되게. 답이 틀렸어요 이거. 왜? 어? 맞는데? 틀렸어요 근데. 답이 틀렸다니까. 답 아니에요 이거. 왜? 판별식 적어서 서로 다른 두 시간까지 판별식 0보다 커야 된다며.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왜 답이 틀렸다고 지랄이야? 뭐가 문제다? 문제 잡으세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을 하고 던지고 시작을 했어요. 무슨 뜻? 2차 방정식이려면요. 조건을 달고 있어야 되죠. 뭐? K는 3이 되면 안 돼요. K는 3이 되면 안 되죠. 여기 안에 3이 들어가잖아. 맞죠? 그러면 범위를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답을 써야 되겠죠. 됐나? 됐죠? 그런데 범위를 구하라 하는데 이렇게만 써도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쌤들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맞다고 간대히 넘어갈 수 있지만 보통의 학교 쌤들은 서술형으로 무조건 감점시킵니다.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해요. 왜? K가 2분의 7보다는 작은데 3은 안 된대. 무슨 뜻이냐면 그림으로 나타내면 2분의 7보다는 작은데 거기에 3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3의 자리를 비워라 이 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쓰냐면 X가 3보다 작던가 또는 3보다 크고 2분의 7보다 작다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적어야지 답이 됩니다. 서술형에서는. 되겠죠? 이렇게 쓰면은 간단한 쌤들은 대부분의 쌤들은 감점 그대로 시켜버립니다. 범위를 적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범위잖아. 그렇지? 맞죠? 그냥 조건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면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범위를 구하라. 맞죠? 문제에서 범위를 구하라라고 되어 있잖아. 맞죠? 그러면 이렇게 적어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은. 조건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면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만 그렇죠. 조건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이걸 틀렸다 끊는다 그러면은 그 쌤 찾아가고 욕해도 됩니다. 아, 욕은 아니고 신고도 아니고 아무튼 틀렸다고 안 할 겁니다. 그때는 되겠죠. 그러니까 626번도 같은 조건을 달고 있죠. 뭐 K가 뭐는 되면 안 되겠다. 풀마 1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렇죠? 되겠지? 마찬가지 629번도 똑같겠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라고 하면 되는데 X제곱의 계수가 A제곱 마이너스 9니까 A는 풀마 3은 또 안 될 거예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유형 6번은 중근을 갖도록 하는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뭐 똑같은 문제되니까 634번 자, 풀 게 아니라 방금 했던 말 잘 기억하세요. 634번 뭘 신경 써야 되겠어? 판별식은 여기다를 쓰되 K는 뭐는 되면 안 되는 판별식은 여기다를 쓸 거야. 중근을 갖도록 한다 했으니까 634번에 맞죠? 그런데 K는 뭐는 되면 안 돼요? 풀마 2는 되면 안 되겠습니다. 맞죠? 634번에 그건 신경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635번을 보겠습니다. 자,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a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서로 다른 a의 값이 두 개래요. 자, 일단 뭐 중근을 갖는데 그럼 판별식 쓸 수 있죠. 자, 판별식 쓰면 b-가 a니까 b-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k 이게 판별식일 거 아니야. 그렇죠? 맞지? 이게 0과 같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중근을 가지니까 되겠나?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요? 이걸 중근을 갖도록 하는 a의 값이 두 개랍니다. 이때 자연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무슨 뜻일까? 이걸 만족할 수 있는 a의 값이 두 개래요. 뭐지?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a 값이 두 개다.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a 값이 두 개다.
실수 A 값이 두 개다. 뭐예요? 뭘 뜻하는 거지, 미주야? 이거 잡아봐.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잖아. 그걸 만족시킬 수 있는 A 값이 두 개래요. 뭐예요? 판별식이 0보다 커야지, 얘들아. A 값이 두 개라면서요. 맞죠? 맞지? 이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여기에 판별식이 0이어야 하는데 이게 0이 되는 A 값이 두 개니까 A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서로 다른 A 값 두 개가 나온다 이 말이잖아. 그쵸? 문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판별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B가 마이너스 9, A가 1, C가 K. 됐죠? 이게 0보다 커야 되니까 K는 어떻게? 4분의 9보다 작을 겁니다. 됐죠? 자, 이때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를 물었으니까 답은 1, 2,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다 이 말이지. 되겠죠? 그러니까 봐봐. 이게 판별식을 써야 될 때 근의 개수가 두 개다 라는 건 알겠어. 판별식 쓰는 거. 근데 이걸 만족하는 A의 값이 두 개다라고 하면 왜 판별식을 생각을 못하냐 이 말인 거지.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고난도라 적혀 있었겠죠? 그 생각을 할 줄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생각을 조금 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처음 보면 그래서 이런 고난도를 붙여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쵸? 판별식을 두 번만 쓰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허근을 가진 조건 판별식이 0보다 작을 겁니다. 그쵸? 풀 문제가 없네요. 그렇지? 그냥 허근 전부 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풀라 이 말의 문제거든요. 맞지? 유형 7번은 특별한 게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허근을 갖는다. 구분이 있을까 없을까?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그냥 허근을 갖는다 라는 말.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 두 식을 갖는다 라는 말은 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그냥 허근을 갖는다.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이거는 차이가 없어요. 맞죠? 허근은 무조건 서로 다른 거 두 개만 나와요. 중근인 허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차 방정식에서. 그치? 보면은 640번 보면 서로 다른 두 허근 돼 있고요. 맞지? 다른 데는 그냥 허근 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인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8번 유형 8번 봐봐. 141쪽에서 제곱 보세요. 실전 유형 8 항상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 자, 중근을 갖는다라는 개념이 뭐예요? 판별식이 0이어야 해요. 그런데 항상이란 말이 붙었어. 무슨 뜻일까? 항상.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맞죠? 항상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이어야 하는데 그게 특정한 문자에 대한 관계없는 항등식이라야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봐봐. 642번 보세요. 642번.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 무슨 말? 판별식이 0인데 그게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641번 어떻게? 판별식은 0이다 써가지고 k에 대한 식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k가 있는 것과 없는 걸로 묶어서 0 만들라고요. 그래서 이게 0, 이게 0 돼야 된다. 이렇게 푸는 문제다. 이 말인 거지. 오케이? 하나만 해볼게요. 그러면은 64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647은 그래도 뭐 모의고사에 나왔던 평가 문제니까. 자, 보겠습니다. 이 2차 방정식이 m의 값에 관계없이 m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 항상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 0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x의 개수를 보니까 앞에 친절하게 2로 묶어져 있습니다. 자, 짝수 공식으로 판별식 쓰겠습니다. b'가 정확하게는 마이너스에 m 플러스 a가 되겠지만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그냥 m 플러스 a의 제곱. b' 제곱했죠? 마이너스 a가 1이고요. c가 m제곱 플러스 m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된다? 0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빠르게 정리하면 m제곱 플러스 2am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b는 0이어야 합니다. 자, 그럼 정리하고 보니까 m제곱 사라졌고요. 자, 여기서 이제 판별식 0이다를 쓸 건데 문제에서 뭐라고? m에 대한 항등식이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m으로 묶어라고요. 그렇지? 자, m으로 묶으면 2am 마이너스 1m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는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m에 대한 항등식이면. 그럼 그 항등식의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이게 0이 돼야 되고 이게
0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A가 2분의 1이 될 거고 A가 2분의 1이면 4분의 1이니까 B가 4분의 1이다 해서 A, B를 찾는 그런 문제다 이 말인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는 이제 유형 9번 같은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자, 이건 이제 값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문자의 관계를 보고 이 문자의 판별식이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을 하라 이 말이에요. 왜? 이게 숫자를 딱 보면은 얘가 5다, 0보다 크네? 양수가 좀 음수가 판별식 양수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겠네? 판별식 썼는데 마이너스 5네? 음수네? 혹은 두 개를 갖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판별식을 썼는데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b제곱이 나왔다. 뭐지? A가 뭔지 B가 뭔지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맞죠? 이런 걸 보는 거야. 얘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판별식에서는 얘의 부호가 무엇이냐 그걸 보는 거야, 맞죠? 그럼 실수라고 하면 부호 당연히 뭐예요? 부호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실수를 제곱을 하면 무조건 0보다 클 테니까 여기 이럴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판별식을 썼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다 치자. 그 말은 무슨 말? 그 판별식은 반드시 실근을 갖겠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숫자가 아니라 어떤 문자들은 관계식을 보고 그 문자들의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한 관계를 찾아내는 그런 형태의 문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651번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라 했어요. 근을 판별하라는 말은 무슨 말? 서로 다른 두식을 갖냐, 중근을 갖냐, 서로 다른 조허근을 갖냐, 이걸 물어본단 말이야. 맞지? 셋 중에 하나가 답이겠죠? 자, 그러면 뭘 써보는 거예요, 여기서? 판별식을 써보는 거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판별식이 맞지?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얘가 양수냐, 음수냐, 0이냐, 그걸 판단만 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위에서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을 이렇게 했죠. 루트 b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걸 앞단에서 복수를 하고 왔죠. 자, 이거 무슨 뜻이라고 얘들아? 무슨 뜻? b는 음수, a는 양수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되겠습니까? 0이 아닌 실수니까. 되겠어? 자, 그럼 봐봐. a제곱 무조건 뭐예요? 플러스야, 맞죠? 그럼 마이너스 4 곱하기 b인데 b는 뭐예요? 숫자가 얼마인지 몰라도 부호가 뭐라고? 음수라며. 그럼 마이너스 4 곱하기 음수하면 무조건 뭐예요? 양수잖아, 맞죠? 그 말은 이거 계산해보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0보다 클 거야. 0도 안 돼요. 0 나올 수가 없으니까, 맞지? 그 말은 무슨 말? 이거 판별식이 0보다 큰 친구네. 얘는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라고 판별하는 문제다 이 말인 거예요. 어떤 형태의 문제인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렵게 만들면 여러분한테 653번 같은 문제가 던져진다라는 거죠. 왜? 관계가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 형태의 문제거든요.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안 풀리면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0번 아까 말했던 겁니다.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 맞죠?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단 말이 무슨 말이야? 방정식으로 치면 근이 뭐다? 중근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유형 10번은 판별식이 0이다를 써라는 문제 유형이 되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이 0이다. 그러니까 656번 한번 볼게요. 자, 656번 문제 이렇게 돼서 이게 x는 2차식이 3의 x 플러스 k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위에는 대놓고 완전 제곱식이란 말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이 식을 적어주고 말을 했어요. 식이 무슨 식이에요 이게? 완전 제곱식이죠, 맞지? 그럼 이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말은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이 식의 판별식이 짝수공식 가능하죠.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되겠다? 0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을 하는 문제예요, 그렇지? 자, 그래서 짝수 공식으로 판별식 쓰면, 자, 봅시다. b가 마이너스 4로 시작하네, 맞죠? 그러면 b-는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1이겠죠. b- 제곱할게요. 제곱 바로 합니다. 마이너스 2였으니까 그냥 제곱 b-제곱 됐죠? 빼기 a가 얼마? 3, c가 4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입니다. b-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다. 이렇게 썼어요. 됐죠? 자, 정리해볼게요. 그러면 4a 제곱 마이너스 2a 곱하기 4 마이너스 8a 플러스 1 곱하기 4 마이너스 12a 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3이
0이다. 정리해보니까 마이너스 8a 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a 이렇게 하면 플러스 1은 0이다. 왜 이래? 문제를 잘못 적은 게 없어요. 숫자 왜 지저분하지? 마이너스 4에 a 마이너스 1에 플러스 4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자, 잘못 적은 거는 없죠? 자, 오케이. 자, 그러면 분수로 나오네. 8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 0이 되게 합시다. 그렇죠? 그럼 인수분해를 하면 2, 4에 1, 1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주면 플러스 2a 나오냐 맞죠?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a의 값이 뭐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4분의 1이다 이 말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a가 0보다 크다 라고 얘기를 했네. 그럼 a가 얼마라는 거예요? 4분의 1이다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왜?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는 a 값을 찾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까지 해라고 했어요. k를 구해야 되니까.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는 a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을 여기다가 넣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자, 넣어볼게요. 3x 제곱에 자, 4분의 1 하면 어떻게 돼? 4분의 1 빼기 1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플러스 얼마가 될 거고? 자, a가 4분의 1 들어갔어. 마이너스 3 곱하기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 맞죠? 그럼 뭐가 돼? 3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4분의 1 대입하면 16분의 1 곱하기 4니까 4분의 1. 자, 4분의 1 들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4분의 5 빼기 4분의 2겠죠. 2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됐나요? 자, 친절하게 딱 적혀있죠. 뭘로? 3으로 묶어놨죠. 3으로 묶으면 뭐예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1이라는 식이 됐잖아. 맞지? 그러니까 뭐예요? 3에 x 플러스 2분의 1의 완전제곱식이니까 k가 2분의 1이다까지 찾아내는 문제다 이 말이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59번도 같이 볼게요. 좀 어려운 문제니까. 자, 얘들아 659번 문제 읽으면서 자, 첫 줄에 뭐라 적혀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라는 말 보이죠? 보자마자 항등식이네요 라고 생각하고 문제 들어가는 겁니다. 당연히. 자, 그때 px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킨답니다. px 플러스 2의 제곱이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2a 플러스 4와 같답니다.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p1의 값들의 합을 구하시오. 무슨 뜻? px가 여러 개 나온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p를 다 구해서 합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봐봐. 이걸 어떻게 푸냐면 이게 사실은 그냥 나오면 굉장히 생각을 잘 못하는 문제인데 단원 자체가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판별식 단원이잖아. 맞죠? 그리고 이 유형 자체가 완전제곱식이죠. 맞지? 그러니까 쉽게 풀 수 있는데 이걸 풀다 보면 이게 시험에서 아무 사전용법이 나오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거를 제곱했더니 이거래요. 맞죠? 맞지? 그 말은 무슨 말? 이 식이 뭐다? 완전제곱식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x제곱에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x니까 마이너스 3ax 플러스 2a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되겠지? 이게 px 플러스 2라는 식의 제곱이 되겠다 이 말인 거잖아. 그렇죠? 됐지? 그러니까 얘가 완전제곱식이네. 판별식 써야지.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4 곱해가지고. 그래서 0이 되려고 하니까 a제곱 마이너스 16이 0이니까 a는 풀마 4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래서 풀마 4니까 조건을 안 준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개 나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보면 px에 플러스 2를 하는 것에 제곱을 하면 두 개가 나와요. a가 4일 때는 어떻게 나와요?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 이렇게 될 거고요. 또는 a가 마이너스 4면 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6이란 말이야, 맞지? 맞죠? 자, 그러면 px 플러스 2의 제곱이 x 마이너스 6의 제곱이던가 x 플러스 6의 제곱이던가 되겠죠? 자, 그 말은 무슨 말? px 플러스 2를 제곱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px 플러스 2가 뭐이거나 px 플러스 2가 뭐이거나 x 마이너스 6이거나 또는 x 플러스 6이거나 맞습니까? 오케이? 여러분 다 틀렸어요. 여기서 끝냈으면 왜? 이거 두 개만 쓰면 돼? 자, 뭐 있어야 돼요? 요거 제곱해서 얘가 나왔단 말은 요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 보고 바꿔 제곱해도 된단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제곱해서 얘가 이건 제곱이 나왔단 말은 요것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네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아니라. 맞죠, 얘들아? A의 제곱이 B의 제곱이면 A랑 B가 같던가 A랑 마이너스 B랑 같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X 마이너스 6과 같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6과 같던가 얘가 X 플러스 6과 같던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과 같던가 이렇게 해서 총 4개를 구해야 되는 문제다 이 말인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2개만 해서 많이 틀렸어요, 친구들.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까지 해놓고도. 자, 그럼 이제 유형 11번은 판별식을 활용하는 문제인데, 뭐, 한번 풀어봅시다. 어려워 보이는 문제가 있나. 자, 봅시다. 664번. 자, x가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일 때, ABC를 세변으로 하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냐, 이 말이에요. 맞죠? 자, 완전 제곱식이라 했으니까 뭐 쓰는 문제예요? 판별식이 0이다를 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위에도 다 있어요. 663은 중근 가진다. 판별식이 0이다. 662는 서로 다른 두식을 간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두루 허브를 갖는다. 662 같은 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뭐 이런 식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이 문제는 이 ABC를 서로 다른 세 변의 길이로 하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기 위한 조건이 판별식이 0이라는 거예요. 맞죠? 완전 제곱식이니까 자, 짝수공식 가능하죠? 자, 이거부터 지금 B'가 이거야. A 플러스 B 플러스 C 맞죠? B'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1이니까 마이너스 3AB 플러스 BC 플러스 C 바로 되겠죠? 됐나요? 자, 이거 바로 나와야 돼, 얘들아. 이거 제곱하면 뭐예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의 공식이잖아, 맞죠? 여기다가 붙였어요. 마이너스 3AB 마이너스 3BC 마이너스 3AC 붙였죠. 그래서 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정리하면. 자, 이게 뭐라고 얘들아? 이 문제 얘가 판별식이 0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자, 판별식이 0이다. 자, 그럼 얘가 0 되는 건 뭐였죠? 이거 어디서 보던 식이고.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유수분해 공식 13번에 플러스 내가 14번으로 적어줬다는 공식. 뭐죠, 이 공식에? 3분의 1. 아하, 아닙니다. 2분의 2. A 마이너스 B 제곱 그거 아니야? 맞아요, 그거. 뭐였지, 이게? 2분의 1에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 이 공식이에요, 여러분. 맞죠? 까먹으면 안 돼요, 이 공식도. 자, 이게 연결해야 된다, 이 말이야, 맞죠? 공식이니까 까먹지 마세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게 삼각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식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자, ABC는 삼각형이 세 변액이니까 당연히 실수에 속할 거고요, 그쵸? 자,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해서 2분의 1을 곱했는데 0 나왔대요. 그럼 얘가 0이라는 거잖아. 2분의 1 곱해서 0 나왔단 말이야. 근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0 더하기 0 말고는 없습니다. 맞죠?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커질 테니까 더했을 때 0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0을 제곱할 수밖에 없죠. 무슨 말? A랑 B 같아야 되고요. B랑 C 같아야 되고 C랑 A가 같아야 됩니다. 무슨 뜻? A, B, C가 모두 같아야 된다 이 말이죠. 되겠니? 그 말은 무슨 말? 무슨 삼각형이다? 정삼각형이다 라고 답을 하는 문제다 이 말인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유형 12번. 유형 12번은요, 그냥 대입한 문제죠. 자, 665번 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는 연결한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입니다. 됐죠? 자, 여기에서 1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 곱하기 1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거를요 근을 구해서 대입을 한단 말이 안 돼요. 인수분해도 안 되잖아, 그치? 근의 공식 쓰면 지저분하게 아이카 허분까지 나온단 말이야, 맞죠? 그런데 근이 알파 베타니까 뭐가 성립해요? 근은 x의 값이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5를 하면 뭐가 나올 거야? 0 나올 거야.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5를 해도 0 나오겠죠? 딱 보니까 여기 있잖아. 자, 뭐야? 5만 대 또 넘겨볼게. 넘어가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맞죠? 아니면 여기서 5만 넘겨도 플러스 5만 넘겨도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되잖아, 맞죠? 그럼 얘가 뭐라고?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뭐다? 마이너스 5죠? 그럼 1 마이너스 5 하니까 마이너스 4인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베타는 똑같은 성질이잖아, 근이니까. 그럼 얘도 마이너스 4다 이 말인 거지. 이런 식으로 찾는 문제다라는 거죠. 대입해서 찾는 거.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666. 자, 666도 똑같은 문제긴 한데, 얘들아, 너네 수학 문제 풀 때요, 2차 방정식에서 이런 경우 되게 특수한 경우는 뭐냐면 x제곱 더하기 몇 x 뭐든 마이너스도 뭐든 상관없이 요거 이 방정식 나오는 문제는요 99%다 x로 나누는 문제예요, 맞죠? x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넘겨가지고 x 더하기 x분의 1 또는 마이너스 x 빼기 x분의 1을 찾아서 쓰는 문제들이다 이 말인 거잖아, 맞죠? 되겠죠? 여기 끝에 맨 끝에 개수가 1인데 맨 끝에 1이나 마이너스 1로 다 이렇게 하는 거라 생각을 이미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육육육이 이렇게 돼 있잖아, 맞죠? 이거는 밑에 뭘 구하라고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이걸 보면 거의 뭐 파블로프의 개처럼 막 무의식적으로 x 빼기 5 더하기 x분의 1이 0인데 얘가 5겠네. 이건 바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인 거야, 맞죠? 되겠니? 근데 근이 알파 베타 됐으니까 뭐야?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도 5가 나올 거고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1도 5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해서 풀어라라는 문제가 될 거고, 그렇지? 점수보다 우리 조금 빡빡하게 나가고 있는 건 맞는데 시험 기간이니까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나오는 유형 근과 개수와의 관계. 요거를 모르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렇죠? 하도 지겹도록 듣던 말이라 가지고. 근데 요거를 활용을 잘 하고 못하고 있는 그런 게 문제거든요. 문제를 잘 풀고 안 풀고는 요거를 많이 풀어본 사람과 안 풀어본 사람 차이는 있죠.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파블로프의 개처럼 무조건적인 반사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다 라고 두고 시작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제가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겠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보면 뭐 기본 문제들은 볼 것도 없고 67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조금 특이한 것도 아니긴 해요. 자, 여기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을 구하라 했어요.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3, 알파 베타는 a분의 c에서 2분의 1. 오케이, 이거는 당연히 쓸 수 있는 문제야. 그럼 구하라는 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었으면 그냥 오케이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해야지 라고 답을 구하면 되고요, 맞지? 근데 이게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니까 조금 귀찮아졌죠? 귀찮아졌다기보다는 아니 귀찮은 게 맞지? 한 번에 안 나오니까 맞죠?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합차죠?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란 말이야. 그런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얼마냐? 이거는 요거 두 개를 통해서 구하라 이 말이잖아, 맞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는 공식이 있지만 그런 거 공식 외우지 말라고요, 맞죠? 요걸 뭐 해서? 제곱해서 풀라는 거지.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한 거에 뭐 하는 거다? 마이너스 4알파 베타라면 같아지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니까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이니까 2해서 얼마? 7이죠, 맞지?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7이니까 풀마 루트 7일 거예요. 근데 부호를 정해주는 값을 말했겠죠.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는 말인 걸 양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4 곱하기 루트 7을 하는 문제다 이 말인 거고요.
자, 여기에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4개가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알파분의 1 더하기 자, 요걸 찾아라라는 문제입니다. 자, 풀이하는 거 자체는 똑같아요.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6x 절대값이 7이니까 얘가 7이거나 얘가 마이너스 7이거나 이거 두 개 풀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4개가 나올 거 아니야? 이거 풀면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은 0. 그 다음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은 0.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그 4개가 여기 두 개를 알파 베타라고 여기 두 개를 감마 델타라고 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문제를 낸 사람이 바보. 이건 또 알파 베타 구하기 싫죠? 인수분해가 되니까. 근데 보통은 안 되게 나오거든요. 자, 안 되게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뭐 이용해서 통분해서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만들고 이거 두 개를 어떻게? 감마 알파분의 감마 델타분의 감마 더하기 델타 이렇게 통분해서 나오는 문제잖아. 맞죠?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된다 치고요.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7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1이니까 플러스 6 그렇죠? 여기서 감마 델타는 A분의 C니까 7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하면은 A분의 6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근데 이거 분명히 쉽게 하나 알려준 적 있는데 얘들아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납니까 이거? 자 보세요 얘들아 자 방정식에는 조금 특이한 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이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근을 역수로 가지고 있으면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겠죠? 까지 맞지? 근을 역수로 가지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한다? 개수가 역순으로 적혀요. 무슨 말이냐면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어. 여기에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어떤 방이 두 근을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로 만들어. 역수로 만들어. 그럼 개수가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인용 이렇게 적혀요. 바뀌어요. 거꾸로 갑니다. 이해되겠어? 이게 2차든 3차든 4차든 똑같단 말이야. 그럼 봐봐봐. 이렇게 나왔어. 오케이? 자, 이거를 제곱을 하면 x 4제곱 마이너스 12x 세제곱 플러스 36x 제곱은 49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되겠어? 자, 그러면 여기 근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있으니까 여기 근 알파분의 1, 베타분의 감마분의 1, 델타분의 1 하면 근 역수를 만들었죠. 그러면 개수를 거꾸로 좀 요거 4개를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은 어떻게? 마이너스 49x 4제곱에 그 다음 x 없죠? 그럼 x 세제곱에 개수가 없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36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바뀔 거예요. 방정식이. 그쵸? 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9, 0, 36, 마이너스 12 이 순서대로 개수를 거꾸로 쓰면은 근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봐봐. 이 4차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는 문제잖아. 맞죠? 그러면 n차 방정식 모든 근의 합 무조건적으로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b가 비어있죠. 맞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하면 무조건 뭐 나올 거야? 0 나올 거예요. 계산 안 해봐. 무슨 말인지 되겠죠? 이런 것도 이제 잘 활용하면은 문제들이 보자마자 땡큐죠. 오케이? 682번은 여러분들 좀 풀기 어려워 보이는 문제라서 같이 풀어봐야 되겠다. 682번. 이것도 근각 예상하는 문제거든요. 자, 볼게요. 682번. 자, 어떤 방정식 두 개를 주고 두 개의 방정식 그는 각각 알파, 베타, PQ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5, 알파 베타는 1. 여기서 P 플러스 Q는 2, PQ는 3. 요거는 시작할 때 문제 쓰고 시작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관계를 이용해서. 자, 그럼 요거 4개를 가지고 요걸 풀어라 라는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그렇죠? 되겠어요?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이거 두 개 이렇게 돼 있는 4개였는데 이거 두 개가 뭘 말하는 걸까 얘들아? 이거 두 개가. 자, 봐봐. 그냥 전개해 볼게요. 전개하면 P제곱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에 P 플러스 알파 베타예요. 그렇지? 맞죠?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나와 있어 얼마라고? 마이너스 5라고요. 그렇지? 그리고 알파 베타도 나와 있어. 플러스 1이라고요. 그렇지? 되겠어요? 이거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뭐야? Q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q 플러스 알파 베타란 말이야. 그럼 이것도 q제곱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q 플러스 이거 찾는 문제가 되어버렸죠. 되겠죠? 그냥 요거 곱하기 요게 찾는 문제다 이 말이야. 그럼 p랑 q의 관계도 알고 있잖아. 저거 이거 전개하면 되겠다 맞죠? 전개를 한다고요? 참 맞아야지. 자 뭐야? 전개하기 전에 전개를 해도 되거든요. 근데 얼마나 섭지 같아요. 자 p제곱이 마이너스 2p 플러스 3일 거야 그렇죠? 그럼 p제곱이 뭐가 되겠다? 2p 마이너스 3 되겠죠? 차수를 줄여요. 자 얘가 뭐라고? 2p 마이너스 3이야. 자 그럼 앞에서 뭘 바뀌어요?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이렇게 바꾸면 되죠. 이렇게 2p 마이너스 5p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맞죠? 그럼 뒤에 것도 똑같겠죠? 어떻게? q제곱 마이너스 2q 플러스 3도 여기 거 아니야? 그럼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3q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되겠습니까? 즉 이 상태로 전개를 해야지 이걸 전개를 하고 있으면 시간 낭비가 너무 하겠죠. 전개를 해도 되지만 됐죠? 전개하면 뭐야? 9pq 그 다음에 6p 6q 맞죠? 플러스 6에 p 플러스 q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문제다 이 말이지. 그럼 pq랑 p 플러스 q 나와 있잖아. 각각 2랑 3이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 건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심화로 갔으면 자 봐봐. p 플러스 알파 p 플러스 베타 이걸 찾는데 자 요걸 보자마자 아까 내가 말했던 게 이게 한눈에 보인 사람은 사실 본 적은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똑똑한 여러분이 바보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말도 안 되게 똑똑한 애를 본 적은 없기는 합니다. 요걸 보자마자 여기서 가져온 애들이 있어요. 뭐냐면 봐봐.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은 0의 방정식을 알파 베타라며. 그쵸? 그럼 이거 인수분해는 뭐예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잖아요. 그쵸? 맞지? 인수분해 하면? 그럼 봐봐.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p를 넣어서 하면 마이너스 빼고 이거랑 똑같죠? 맞죠?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p를 넣어서 p제곱 마이너스 5p 플러스로 바꿔준 친구들이 있긴 있습니다. 신기하죠? 나만하네, 나만하네. 이해되겠어? 이해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근이 알파 베타인데, 여기에 방정식에 x에다가 마이너스 p를 넣으면 이거 되네. 오케이, 마이너스 p 넣어야지. p제곱 마이너스 5p 플러스 1이네. 이렇게 쓸 수 있는 식으로도 본 적은 없어요, 사실은. 설명을 하는데, 그걸 하는 애들 본 적은 없긴 합니다. 혹시나 이해가 되면 다음에 써먹으라고 하는 거지. 유형 15번도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 있는 게 이제 앞에서는 이제 유형 근과 계수 관계를 가지고 값을 찾는 문제였으면 유형 15번은 조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문제 난이도를 조금 높인 거거든요. 왜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해서 다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값을 찾는 거거든요. 여기는 그냥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값을 바로 찾으면 되지만 거기 유형 15번 이 유형에다 조건을 추가를 시킨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봅시다. 이런 걸 뭐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보면 696번 보면 어려운 문제가 있죠.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b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지 않았으면 우리 쓸 거 아니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마이너스 2a 알파 베타는 a분의 c에서 마이너스 b 다 쓰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12보다 작다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저상 자연수 AB의 개수를 찾아라. 자,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어떻게 찾았어요, 우리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뭐 찾으니까 제곱함을 이용해서 찾았잖아.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를 하면 되니까. 그쵸?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니까 4a 제곱일 거고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4b일 거 아니야, 맞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의 제곱이 요거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뭐겠어요? 루트 4a 제곱 더하기 4b일까요? 그쵸? 맞지? 거기에 절대값이 12보다 작으니까 얘가 10이랑 마이너스 10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 이해되겠죠? 되겠나? 자, 그 말은 무슨 말? 4a 제곱 플러스 4b의 루트니까 제곱하면은 144보다 작아야 되겠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냥 요거 제곱하는 거는 12의 제곱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렇지? 됐죠? 그러면 무슨 말? 4로 나누면
A제곱 플러스 B가 36보다 작아져야 되겠다. 이걸 말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가 몇 개냐? 그걸 세는 문제다 이 말인 거죠. 맞지? 그럼 A가 1이면 몇 개 나오겠어, 얘들아? A가 1이면 B가 35보다 작아야 되니까 34개 나올 거고요, 맞지? A가 2면 4니까 32보다 작으면 31개 나올 거고요, 맞죠? A가 3이면 얼마? 9니까 27보다 작으니까 26개. 맞죠? 그래서 A가 5까지 가겠죠. 5면 25니까 11보다 작으면 10개. 6이면 없어요. 36대. 그래서 그걸 찾는 문제다 이 말인 거죠.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되겠니? 자, 진짜로 여기까지만 합시다. 더 할래 해도 시간도 없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